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0.19%, S&P가 0.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5%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고점 징후를 좀 보이고 난 이후에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단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미국 시장 쭉 보게 되면 바이오 쪽에 대한 기업들,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그나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모더나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알버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풍력 관련주들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지수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 매물사를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나스닥 시장이나 S&P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시장이 오히려 좀 5일선을 견조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하락폭의 이 절반도 회복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참 그 부분들이 좀 씁쓸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배당락 기준일입니다. 배당락 기준일인데, 오늘 주식을 보유를 해야 돼요. 오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오늘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데 배당을 좀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올해 좀 변화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은행주들,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이쪽에 있어서, 이번 달 말이 아니라 2월 달이죠. 2월 달 이사회에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액들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들을 거예요. 배당락은 되진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혹시 이들 종목군들 좀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배당락 때문에 매도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2600선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징후 신호도 좀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2700선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대가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리는 그런 자리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좀 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1월달 2600포인트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올 만큼 왔다. 그러면 좀 더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폭이 좀 더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고,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이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과 코스닥 150이 좀 더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매도,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2차 전지 조정이 좀 심화가 된다라면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숨고르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일단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전략이에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전략인데 일단 우선 보게 되면 실적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섹터들이 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이라든가 뭐 전력 쪽, 전선 뭐 이런 쪽 인프라 쪽이죠. 이쪽이 일단 실적의 흐름들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제약주들에 있어서의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어닝 시즌에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죠. 그리고 자동차 쪽도 괜찮았었어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나름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뭐 자동차 쪽 보게 되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아차가 여기서 끝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기아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승을 하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우선적으로 내년부터의 보조금을 좀 수령을 받을 것이다. 요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저밸류에 대한 부분들 요런 얘기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본계 자금과 그리고 미국계 펀드 자금 쪽도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 소화를 좀 잘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은 좀 여전히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섹터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한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더라도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박스권의 매물 소화를 좀 하게 된다라면 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셀트리온 쪽에 이제 합병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도 이격이 최근에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을 좀 좁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원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니까 이거 눌림목 시점에서도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이렇게 실적주들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되겠죠. 완성차 쪽이 좀 괜찮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쪽과 부품 쪽단 뭐 이런 쪽에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 쪽과 바이오 쪽 이런 쪽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있죠. 테마성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슈로 있었던 부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 이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의 참여 기업들이라든가 요런 기업들이라든가 뭐 라이센싱 아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술 수출 쪽이라든가 요런 쪽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큰 굵직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삼성바이오 들어갈 거고요. 뭐 셀트리온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들어갈 거고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중소 테마성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환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좀 나와주게 된다면 더 좋은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프라이즈 하지는 않아요. 서프라이즈 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흑자로 기술 수출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거. 그렇지만 올해 이제 다시 또 적자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찌됐든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쪽들, 이런 쪽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실적 플러스 이슈, 제약바이오 쪽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CES가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있었죠. 최근 들어서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그럼 관련주들 조정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이제 내년도에 AI 장착한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이 좀 출시가 되죠. 이런 부분들 CES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슈를 좀 동반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테마성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역을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더라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다가 조정도 깊숙이 받았어요. 깊숙이 받고 난 이후에 120일선 최근 저하이니까 조정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은 나쁘진 않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로만 해도 이런 성우하이텍이라든가 뭐 SESL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IT 쪽, 반도체 쪽 보게 된다면 뭐 TSE 같은 거, 뭐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권역이 있고 실적이 이제 돌아설 거고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되는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주가는 다른 쪽은 다 올랐는데 얘는 못 올랐어요. 그럼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도 해드렸었고요. 대충 24년도 전망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니까 그때 확인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추천주도 있고 하니까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